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11강 문학의 기본 개념. 학습 목표 문학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의 주요 갈래를 구별할 수 있다. 화자와 서술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문학이란 인간의 생각, 감정,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입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를 읽으며 슬픔이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소설을 읽으며 등장인물의 삶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는 다릅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 의미와 정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문학의 특징. 문학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1. 언어를 사용한다. 문학은 언어를 기본적인 표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모두 언어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2. 상상력이 사용된다. 문학은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3.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문학 작품은 하나의 정답으로만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내용과 표현에 근거한 해석이어야 합니다. 문학의 기능. 문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1. 즐거움을 준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2. 감동을 준다.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슬픔, 기쁨, 사랑, 희망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3. 삶을 이해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삶과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생각하게 한다. 인간, 사회, 삶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문학의 갈래. 문학 작품은 성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갈래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입니다. 쉽게 연결하면 서정 갈래는 시, 서사 갈래는 소설, 극 갈래는 희곡, 교술 갈래는 수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정 갈래. 서정 갈래는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입니다. 시는 짧은 언어 속에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정갈래의 주요 특징은 화자의 정서와 생각 중심, 운율 사용, 비유와 상징 사용, 압축된 표현 등입니다. 서사갈래. 서사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설입니다. 소설에는 일반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이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서사관례에서는 누가 어떤 사건을 겪으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갈래. 극갈래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는 문학 갈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희곡입니다. 희곡은 실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소설처럼 서술자가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대사, 행동, 무대 지시문을 통해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 어디 가니, 영희,
학교에 가처럼 등장인물의 대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갈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필입니다. 수필은 일상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경험, 어린 시절의 추억, 삶에 대한 생각 등을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필은 비교적 형식이 자유롭고 글쓴이의 개성과 생각이 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학갈래 한눈에 정리, 서정갈래, 화자의 정서와 생각 중심, 대표 장르는 시, 서사갈래, 인물, 사건, 배경 중심, 대표 장르는 소설, 극갈래, 인물의 대사와 행동 중심, 대표 장르는 희곡, 교술갈래, 글쓰기의 경험과 생각 중심, 대표 장르는 수필.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읽을 때 중요한 점은 화자와 시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인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인은 실제 작품을 쓴 사람, 화자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화자의 상황과 정서. 시를 이해하려면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떠나간 친구를 생각하며 홀로 길을 걷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화자의 상황은 친구와 헤어진 상황,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외로움, 슬픔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은 화자가 처한 환경, 정서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서술자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화자가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면 서술자는 주로 소설에서 사용됩니다. 서술자는 작품 속 사건과 인물을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서울에 갔다 처럼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철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처럼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와 서술자 구별. 화자, 주로 시에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 주로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중요한 점은 둘 다 실제 작가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화자가 아닐 수도 있고 작가는 서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누가 말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제란 작품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생각이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이 수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목표를 이루는 이야기라면 주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는 단순히 사건만 요약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줄거리 요약에 가깝습니다. 반면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은 작품이 전달하는 의미이므로 주제에 가깝습니다. 소재와 주제의 차이. 소재는 작품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재료입니다. 주제는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향을 다룬 시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재는 고향, 주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감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는 무엇을 다루는가, 주제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가로 구별하면 됩니다. 문학의 표현 방법. 문학 작품에서는 의미와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유, 상징, 반복, 대조, 의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법을 이해하면 작품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유. 비유란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에서는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다 에서는 얼굴을 사과에 빗대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대상을 더 생생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유법, 은유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과 은유법. 직유법, 뭐뭐처럼, 같이, 듯이 등을 사용하여 직접 빗대는 표현입니다. 예시,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다. 눈이 별같이 빛난다. 은유법, A는 B이다 와 같이 직접 동일시하여 표현합니다. 예시, 내 마음은 호수다. 인생은 여행이다. 정리하면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를 사용하고 은유는 A는 B이다 입니다. 상징.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이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가 작품에서 단순한 새가 아니라 평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둠이 절망, 고통, 억압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는 작품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반복은 같은 말이나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자, 가자, 저 산 너머로 가자 처럼 같은 표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만들며 감정을 강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조. 대조는 서로 반대되거나 차이가 큰 대상을 나란히 제시하여 특징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과거와 현재 등을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대조를 사용하면 두 대상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을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나에게 웃는다 에서 꽃은 실제로 사람처럼 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꽃에 사람의 행동을 부여하여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바람이 속삭인다와 같은 표현도 의인법입니다. 작품을 읽는 기본 방법.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다음을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누가 말하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화자 또는 서술자. 2.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나타나는가? 작품의 주요 내용. 3. 어떤 감정이나 태도가 나타나는가? 정서와 태도. 4.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비유, 상징, 반복, 대조 등. 5. 작품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주제. 이 순서로 접근하면 작품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작가와 작품 속 인물 구별하기.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작가와 작품 속 인물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나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작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의 화자가 슬퍼한다고 해서 실제 시인이 그 순간 슬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가와 작품 속 말하는 존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문학은 인간의 생각, 감정,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문학의 주요 갈래에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가 있고 서정갈래는 화자의 정서와 생각을 말하고 대표 장르는 시, 서사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이고 대표 장르는 소설, 극갈래는 대사와 행동 중심이며 대표 장르는 희곡,
교술갈래는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수필이 있다.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주제는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 소재는 작품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재료. 주요 표현 방법으로는 직유, 은유, 상징, 반복, 대조, 의인이 있고, 직유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등을 사용하여 빗댄다. 은유는 A나 A는 B다의 형태로 빗댐.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이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나타냄. 반복은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여 강조함. 대조는 서로 다른 대상을 대비하여 특징을 강조함. 의인은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함. 확인 문제 1번 다음 중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1. 시 2. 소설 3. 희곡 4. 수필 정답은 2번 소설. 해설 서사갈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문학 갈래이며 대표적인 장르는 소설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에서 작품 속 말을 전달하는 사람 1. 작가 2. 서술자 3. 화자 4. 독자 정답은 3번 화자. 해설 시에서 말하는 존재를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는 실제 시인과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 3번 다음 표현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내 마음은 호수다. 1. 직유법 2. 은유법 3. 의인법 4. 반복법 정답은 2번 은유법. 해설 마음을 호수에 직접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A는 B다의 형태로 빗대고 있습니다.